안녕하세요. 보인다 8.0 학부모 진로 진학 Q&A 백선 활용 동영상입니다. 진로 진학 아카데미에 참여한 여러 학부모님들이 궁금한 점을 실제로 제시해 주셨고, 그것을 모아서 100개로 간추려서 제시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7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교육과정과 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정, 과목 선택의 중요성, 각종 주요 대입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이 첫 번째 챕터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대입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유의사항입니다. 수시 모집, 정시 모집, 농어촌 특별 전형 등 각종 대학 입시 전형에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까지 상세한 질문과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대입 정보 자료입니다. 성적별 대학 입시 전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챕터는 수시 대입 정보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등 수시 전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담겨 있고요. 수시 모집에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활동 등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까지 학교에서의 궁금한 생활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담겨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챕터는 분야별 대입 정보입니다. 의대, 간호대, 교대, 이공계 특성화 대학 등 음악, 미술, 체육까지 포함해서 각종 분야별 대학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여섯 번째 챕터는 전문대 대입 전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문대 대입 전형에 대한 자료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전형되고 있는지, 어떤 전형 방법이 활용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챕터는 진로 진학 정보에 관한 자료입니다. 학교에서의 상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교육청 진로 진학 상담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꿈이 없는 아이는 어떻게 꿈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진로 진학이 좀 더 명확한 학생은 어떻게 고도화할 수 있는지 등 각종 진로 진학 정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보인다 8.0 학부모 진로 진학 백선 Q&A는 실제 학부모님들의 고민들이 무엇이고 그 고민이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답변이 나와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영상으로 소개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인다 8.0 학부모 진로 진학 Q&A 백선입니다.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설명했던 대로 첫 번째 목차 교육과정 및 정책입니다. 자, 11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대입 지원 유의사항 두 번째 챕터입니다. 12번부터 25번까지 질문입니다. 세 번째 챕터 대입 전형 정보입니다. 26번부터 33번까지입니다. 챕터 4 수시 대입 정보 34번부터 64번까지 상당히 많군요. 챕터 5 분야별 대입 정보입니다. 65부터 74번까지입니다. 자, 여섯 번째 챕터 전문대 대입 정보 3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챕터 7 진로 진학 정보입니다. 78번부터 100번까지겠네요. 지금까지 제시한 이 100개의 Q&A는 그냥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실제 질문을 현장에서 받아서 이것을 100개로 추린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육과정과 정책입니다.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정책들이 있습니다. 대입 제도가 그런 정책일 수 있고요. 고교 학점제가 그런 정책일 수 있고요. 또 교육과정 개정 과정이 주요 정책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셨던 내용을 질문과 답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15 개정교육과정이 무엇입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은 현재 고등학생들이 적용받는 교육과정입니다. 2015년에 개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지금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인데요. 그 7차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되어서 지금까지 2015 개정교육까지 온 거고 앞으로 고교학점제에 맞추어서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8차 교육과정이 아니라 7차 교육과정 수시 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내 선택 과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요즘은 과목을 선택한다는데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라는 거겠죠. 자, 공통 과목은 자, 선택하지 않겠죠. 그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선택 과목이 여기 있네요.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설명한 이런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보통 교과입니다. 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보통 교과라면 전문교과 1과 전문교과 2가 있습니다. 전문교과 1은 특목고에서, 전문교과 1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들이고 전문교과라고 합니다. 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문교과 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가지고 와서 수업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내실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진로에 선택한 과목을 선택해야 할 거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자,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리한 학생과 불리한 학생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아이가 수강 희망하는 과목이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실제로 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개설해 줄 수는 없습니다. 소인수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에서도 폐강이 되겠지요. 자, 이 부분을 세종에서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동교육과정 활용 영상을 확인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선택 과목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라는 겁니다. 자, 당연히 지금 보인다 1.0부터 11.0까지 활용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겠죠. 바로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한 복에 다 볼 수 있는 보인다 시리즈에서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대입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라는 겁니다. 아까 진로 선택 과목이 있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었고 공통 과목이 있었죠. 자, 대입에서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다릅니다. 자, 상세한 안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요 큰 표 하나 안에 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네요. 딱 봐도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 학교 생활기록 기록부가 계속 연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가능하면 기록하는 것을 줄이려고 작업을 이렇게 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교에서 쓰고 있는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인데 다른 건 많이 줄여도 한 가지 꼭 알고 넘어갈 게 바로 뭐냐면 과목당 과목에서 쓰는 과목 세특이 있습니다. 과목 세특은 줄지 않았습니다.
줄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다른 것들은 줄였는데 과목 세특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은 이만큼 중요해진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자, 8번째,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자, 2022학년도면 현재 고3이죠. 2021년도에 고3인 학생들이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2022학년도에 대학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2021년에 고3 학생은 내년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22학번이 되겠죠. 9번째, 각 대입 전형을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대입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전형, 정시 전형 등 각각의 준비하는 방법이 다르겠지요? 자, 상세하게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10번째,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어떻게 바뀌나요? 자,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범위도 바뀌었습니다. 그죠? 바뀌었습니다. 꼭 확인하기 바라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 지정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자,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탐, 과탐 이렇게 얘기하는 선택과목이 존재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잘 알아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입지원 유의사항 두 번째 장 챕터입니다. 12번, 학생이 선택한 과목의 계열과 다른 계열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나요? 다른 말로 하면 교차 지원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가능 범위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13번째, 대입 지원 가능 횟수는 제한이 없나요? 예, 제한이 있습니다. 최대 6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14번째, 한 대학에 복수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예, 복수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단, 전형이 다르거나, 예, 구체적인 방법의 차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잘 읽어봐야겠죠? 자, 15번째, 수시 지원을 6개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해당 대학에서는 횟수 초과 지원 대학의 접수를 취소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입학 전형에 임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주의하셔야겠죠? 16번째, 대학 지원 기관은 모두 동일한가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확인하기 바라겠습니다. 17번째, 수능에 별도 시험으로 선발하는 학교는 없나요?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읽어봐야 되겠죠? 18번째, 수시 원서를 결제했습니다. 변경 가능한가요? 이제 수능이 가까워지면 고민되는 질문이겠네요. 깨알 같은 질문인 것 같고 답변입니다. 19번째,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은 불가능한가요? 자, 수시 합격 후 정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수시와 정시를 구분해서 지원해야겠지요. 자, 20번째, 4년제 수시 합격했는데 전문대 2차 지원 가능한가요? 자, 한번 볼까요? 4년제 수시 합격자는 전문대 2차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전문대학 수시 모집 합격자 역시 다른 모집식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모집에 실시할 수 없습니다. 복수 지원이라는 뜻입니다. 21번째, 2월에 있는 추가 모집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22번째, 지역인재 전형의 지원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역인재 지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나왔겠죠? 해당 지역을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바라겠습니다. 23번째, 농어촌 전형의 지원 자격은 무엇인가요? 여기에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자, 여기 내용을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잘 보면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동시에 본인과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니까 3년 부모 모두, 그죠? 자, 유형 2는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거주하는 경우. 자, 확인해야겠죠?
24번째, 재외국민 특별전형입니다. 자, 주재원 자녀이거나 해외 파견된 분들이 부모님 따라서 나갔던 학생들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사람들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25번째, 정시전형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어떻게 선발할까요? 자, 수능 위주의 선발이라고 얘기하고 또 실기 위주도 있습니다. 자, 구분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봐야겠죠? 자, 세 번째 챕터 대입 정보입니다. 자, 26번째, 갑자기 정시 전형에만 집중하겠다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준비 못한 학생들 경우가 많겠죠. 정시 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해도 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담긴 질문과 답변입니다. 27번째,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모의고사 성적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보면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석차 뭐 이런 거 보면 생소하시죠? 자, 용어가 많이 생소하기도 할 것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인다 시리즈 영상을 다 찍고 나면 기초 용어 영상을 찍을 것입니다. 그때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는 것만 가지고도 일정 정도의 내용 이해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뭐 표준 점수니 점수는 정수이니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점 점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반올림 점수 다 했다, 반올림 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수학까지는 아니고 산수 정도이니까 충분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28번째, 대입 정시 전형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은 평가에 어떻게 사용되나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면 뭐 백분위, 표준 점수, 영역별 반영 점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계산 공식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조금 어려워할 수 있을 건데 그냥 산수 정도의 개념이니까 쭉 읽어보고 한번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번째, 최상위권 등급 준비 학습 방법은 무엇인가요? 30번째, 중상위권을 위한 수능 준비 방법은 무엇인가요? 31번째, 중하위권을 위한 수능 준비 방법은 무엇인가요? 32번째, 기초가 없을 때 수능 준비 방법은 무엇인가요? 까지 성적별로 깨알같은 조언이 들어있습니다. 33번째, 정시 모집에는 특별 전형이 없나요? 자, 정시 모집도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특별 전형은 또 정원 내 특별 전형과 정원의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바라겠고요. 네 번째 챕터 수시 대입 정보입니다. 수시 전형 안에 세부 전형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자, 아까도 조금씩 설명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위주의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위주의 실기 위주 전형이 그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35번, 꿈이 없는 아이, 수시 준비를 할 수 있나요? 자, 진짜 고민되는 부모님들 계시죠?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가 수시에서 필요한지를 안내한 자료이니까 꼭 읽어보고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36번째, 수시 전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 흐름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37번째, 수시 적과 전형에서 대학교별 내신 점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이렇게 계산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38번째, 학교에서 받은 내신 성적표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자, 이 부분들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학교에서 받은 어떤 성적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좀 생소하시더라도 이 자료를 통해 좀 익혀놓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알 같은 활용 용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번째,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지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학교장에 눈에 잘 띄고 학교장이 좋아하는 학생들만 추천하는 게 학교장 추천 전형 아닙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40번,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예, 공통 양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 문항 3개, 자율문항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소설 쓰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자기소개서가 아닙니다. 41번, 자기소개서의 소재는 어떻게 찾아야 할게요? 이게 핵심이겠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비교과에서 찾을 수 있겠죠. 자, 살펴보기 바라고요. 42번,
자기소개서 표절 여부를 대학에서 정말 확인하나요? 네, 확인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금방 드러납니다. 43번 수시 전형에 지원하면 모두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나요? 자기소개서 없는 종합전형은 없나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44번 대입 자기소개서 변화되나요? 폐지되나요? 예, 변화되고요. 자기소개서 폐지됩니다. 자, 폐지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45번 대학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요강에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예,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확인해 봐야겠죠. 예, 단 전체적인 윤곽을 알고 그리고 개별 대학의 내용들을 확인해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46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은 무엇인가요? 자, 인재상들이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추구하는 인재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만이 아니라 과마다 서로 다른 인재상들을 가지고 있겠죠. 바로 전공 계열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47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나요? 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자, 촘촘하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읽어보세요. 48번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할 때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과와 비교과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사실 둘 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교과와 비교과 중 특정 어떤 분야에 더 자신이 제대로 준비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49번 비교과 활동에만 집중하는 우리 아이 어떻게 지도할까요? 사실 교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비교과 활동에 매몰되어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면 종합전형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매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할 수 있겠죠. 자, 50번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위한 좋은 학교생활기록부란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학교생활기록부는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요, 학생의 고등학교 3년 동안의 학생의 성장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하고 평가한 종합기록입니다. 예, 종합기록입니다. 학생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얘만 가지고도 학교 학생들의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면접을 진행하죠. 이 면접도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학생부 1, 자기소개서, 면접 3까지 세트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학생부를 어떻게 만드는가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학교 생활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학교 생활은 무엇입니까?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육과정은 무엇입니까?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비교과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교과와 비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51번입니다) 좋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자, 부모님들 고민되시죠? 자, 고민되시죠? 부모님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나 독서활동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52번 학생의 진로 희망이 고등학교 생활 도중 변경된 경우 대학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진짜 고민 많이 되겠죠?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진로가 바뀐 거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진로가 바뀐 그 자체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 분명히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오해하지 말고요.
바뀌더라도 그 바뀌는 정확한 이유와 과정 그리고 어떻게 그 이유를 설계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53번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하다는데 무엇일까요? 우선 교과 세부 능력이 무엇이고 및 특기사항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줄여서 교세특이라 하기도 하고 교과 세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학생부를 보면 성적이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급하고 점수가 요 바로 밑에 과목명이 돼 있고 여기 학생이 뭐 했는지가 쭉 기술돼 있습니다. 이거를 교과 세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 시간에 수행평가하고 그 다음에 지필평가를 포함한 교과 시간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겠죠. 제일 먼저는 교과에 잘 참여해야겠죠. 자, 54번 독서 활동은 어떻게 평가받나요? 자, 독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55번 소논문은 어떤 경우에도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없나요? 예, 소논문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와 같은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실제로 교과세특에 수업 시간에 연구 보고서 같은 걸 만들어서 한 결과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56번 자격증 취득이 대입에 유리하나요? 57번 자격증 취득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나요? 자, 58번 봉사활동은 어떻게 평가받나요? 59번 수상 경력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60번 미인정 지각이나 조퇴 결석이 있다면 대입에서 불리한가요? 61번 수시 전형에서 면접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62번 면접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63번 전년도 합격자 기준으로는 합격인데 올해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요? 64번 전년도 합격자 성적을 알고 싶어요. 자, 네 번째 챕터까지는 수시 전형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내용들이고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학생부, 자기소개서, 면접 이 세 가지 세트에 대한 자세한 안내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분야별 대입 정보입니다. 65번 의예과에 진학하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66번 약대에 진학하고 싶어요. 67번 간호학과에 진학하고 싶어요. 68번 초등교사가 되고 싶어요. 교육대학, 교대에 꼭 진학해야 되나요? 네, 교대에 꼭 진학해야겠죠. 단 한국교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에는 초등교육과가 있어서 여길 나와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69번 국립대 현황을 알고 싶어요. 70번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요. 71번 체육 관련 학과에 지원하고 싶어요. 72번 미술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 싶어요. 73번 음악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 싶어요. 74번 문화예술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 싶어요. 등 다섯 번째 섹션에서는 자, 대학별, 학과별, 전공별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전문대 대입 정보입니다. 전문대학 전형은 어떻게 되나요? 76번 전문대학 수시 모집 1차 불합격한 동일대학 학과에 수시 2차에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77번 전문대학에 대한 입학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자,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장 진로 진학 정보입니다. 78번 지원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진학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학교에서, 세종교육청, 세종대왕 진로진학 정보센터에서, 대입 포털 어디가에서, 또 각종 정보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겠죠. 79번 대입 준비와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자, 80번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81번 교육청 진로진학 방문상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82번 교육청 진로진학 방문상담 시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야 하나요? 예, 함께 오시는 게 좋겠지요.
예. 83번. 교육청 진로진학 방문 담당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역시 준비해서 오는 게 중요하겠죠. 84번. 교육청 진로진학 온라인 상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오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85번. 학교에서 진로진학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86번. 학교 밖 청소년도 진로진학 상담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87번. 학교의 진로상담실에서 아이의 진로진학을 위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위학교에 진로교사가 있고요. 진로상담실에서 진로진학교사, 진학 담당 선생님하고도 같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88번. 진로상담을 사설업체 받은 것과 학교에서 받은 것의 차이가 있나요? 동일할 것입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89번. 우리 아이 수준에 맞게 풀이된 모의고사 설명은 없을까요? 자, 모의고사 설명 관련돼 있는 세종의 선생님들이 직접 찍은 영상까지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진로진학정보센터에 방문해 보세요. 동영상 배너에 모의고사 해설까지 자세하게 올라가 있답니다. 90번. 학생의 꿈을 찾기 위한 학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지와 응원입니다. 91번.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진로 탐색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요? 92번. 학생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사이트엔 정보는 어떻게 얻나요? 93번. 현재 유망한 진로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94번. 학교에서 실시한 진로검사 적성검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95번.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아이, 진로 심리검사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96번.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와 직업 시간의 프로그램과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학교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97번. 우리 아이의 진로가 학교 공부와는 관련이 없는 경우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98번.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추천해 주세요. 99번.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진로 진학 안내 책자는 무엇이 있나요? 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인다 시리즈 안내했습니다. 마지막 100번. 대학에 가지 않아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100가지 질문과 답변 중에 어느 부분이 여러분들은 궁금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답변이 속 시원하셨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죠? 진로진학 상담 코너를 이용하기 바라겠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100가지의 질문 중 시간 관계상 일부만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자료를 하나하나 읽어가는 그 자체가 대입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친절한 예스 중등교육 네이버 밴드에서 다운을 받거나 세종시 교육청 세종대왕 진로진학 정보센터의 하단에 보면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료를 모바일로도 보시고 출력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웹상에서 볼 수 있도록 다 PDF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살펴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리고 학생이라면 구체적으로 공부하시고 학부모님이라면 자신의 자녀와 함께 이 자료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기 바라겠습니다. 보인다 8.0 학부모 진로진학 Q&A 100선에 대한 활용 동영상이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꿈과 삶 그리고 성공 진학을 응원합니다. 더불어 학부모님들도 이 영상을 통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공부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자녀의 삶과 꿈에 대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